반갑습니다. 불교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완물상지와 초심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완물상지라는 말은 성리학자들이 많이 쓰던 말입니다. 조선조 유학자들, 성리학자들이 남긴 글에 보면 이 완물상지를 많이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종의 경계하는 말입니다. 완물, 완자는 구설 완, 가지고 놀 완 이런 뜻입니다. 보시면 왼쪽에 구슬을 옥변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귀족들이나 상층 지배층 사람들이 몸에 장신구 또는 놀이개를 많이 차고 다녔습니다. 원래 중국에서 전래된 건데요. 중국의 유명한 이제 공자 같은 경우도 몸에 장신구를 많이 차고 다녔다 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보통은 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완자가 구슬옥변에 이루어진 글자가 되죠. 가지고 놀 완자입니다. 완물, 물건들, 자기가 아끼고 좋아하는 것, 관심을 갖는 것을 가지고 논다 라고 하는 거죠. 요즘으로 보면 취미생활 하는 것도 이 완물에 속합니다. 오늘날에는 기술도 발달하고 환경도 훨씬 예전보다 좋아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여지도 많아지고 또 실제로 다양한 취미생활을 하고 살아갑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취미생활을 하면서 즐겁게 사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부에 뜻을 둔 사람들, 세속에서 학문의 뜻을 두거나 아니면 출가해서 깨달음을 얻고자 하거나 간에 또는 종교적인 수행에 전념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이 완물은 경계해야 될 대상입니다. 성리학자들은 세속에서 정치적인 관료가 되기 위해서 훈련을 하는 사람이기는 했지만 그들도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내면의 덕성을 갖추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면의 덕성을 기르는데 장애가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깥에 있는 사물들에 내가 관심을 갖거나 주의를 기울이거나 그런데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취미생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스포츠카를 타고 질주하는 것 또는 오토바이를 타는 것 여자들 경우에는 명품의 가방이라든지 또는 아주 멋진 옷을 사 입는다든지 이런 액세서리를 달고 다닌다든지 이런 것들을 재미있어하고 또 좋아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오감이라고 하는 것 5가지 감각기관이 있기 때문에 이 감각기관을 채우려고 하는 욕구도 당연히 있습니다. 옛날에는 소수의 지배층만 그런 걸 누렸는데 오늘날에는 돈만 있으면 누구든지 그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좋은 환경이 된 거죠. 세속적인 의미에서 세속적인 즐거움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좋아진 환경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인간을 참으로 행복하게 해주고 깊은 즐거움을 오랫동안 누리게 해주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을 늘 한결같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어준다고 한다면 돈 많은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행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문을 한다든지 수행을 한다고 하는 것도 필요 없게 됩니다. 그렇죠. 돈을 많이 벌면 충분한데 무슨 공부를 또는 무슨 수행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부자로서 행복한 사람, 즐겁게 잘 사는 사람을 그렇게 많이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기쁨이나 즐거움은 바깥에 있는 어떤 것이 나한테 일시적으로 가져다 주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바깥에서 오는 기쁨이나 즐거움, 행복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냐?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 능력이나 또는 내 생각과 아무런 관계없이 바람이 지나가듯이 그냥 나를 스쳐가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전혀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바깥에 있는 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준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그만큼 왜소하다, 취약하다, 미숙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나는 서투르고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다.
다르게 말하면 나는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그만큼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즐거운 사람, 재밌는 사람, 그리고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사실 훨씬 크고 중요하겠죠. 내가 무언가를 선물했을 때 그 사람이 좋아한다. 이러면 나는 그 선물보다도 모자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데 우리는 그걸 놓칩니다. 그래서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더 재밌는 사람,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대신하려고 하는 생각을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예사롭게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반복되겠죠. 내가 좋아서 왔다 이러는데 알고 보니까 내 지갑, 내 뒤에 있는 어떤 것을 더 좋아해서 왔을 공산이 훨씬 큽니다. 만약에 그걸 나중에 알게 되면, 처음부터 알았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뒤늦게 알게 되면 그 배신감, 서운함, 섭섭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잘못일까요?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내가 왜 내 뒤에 있는 어떤 것, 돈이나 지위나 다른 어떤 것보다 더 나은 사람, 더 고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지 못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붓다가 세속적인 활락이나 기쁨을 버리라고 한 이유는 그 모든 것이 일시적이고 일시적이어서 더덥기 때문입니다. 그 더덥음은 사람을 한없이 가라앉게 만들고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염세적으로 만듭니다. 흔히 불교를 염세적이다, 염세주의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불교는 결코 염세주의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죠. 오늘은 이 완물, 물건을 가지고 노는 것, 취미생활을 하는 것 또는 자잘한 재주를 부리는데 주의를 기울이고 그 재주를 뽐내거나 그 재주로서 다른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인연을 맺는 것, 이런 것들에 더 시간과 노력을 들이다 보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고귀한 뜻을, 정말 중요한 내 내면의 뜻을 잃게 된다 하는 겁니다. 상지 뜻을 잃어버리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게 됩니다. 불교에 마음을 둔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는 일반적으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세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초심 이러면 처음에 먹은 마음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초발심입니다. 처음에 일으킨 마음. 무엇을 처음에 일으켰을까요? 어떤 마음을? 바로 깨닫겠다고 하는 마음을 처음에 일으킵니다. 그래서 초발보리심입니다. 보리, 즉 깨달음이라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그 최초의 마음. 그것은 어린 아기가 막 태어났을 때처럼 티 없이 맑고 순수하고 고귀합니다. 모든 사람이 처음에 마음을 냈을 때, 특히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냈을 때는 붓다에 못지않은 고귀함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일으키고 난 뒤에 공부를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시간이 흐르면서 딴 데 정신이 팔리고 딴 일에 더 마음을 쏟고 딴 재주를 피우는데 더 재미를 느끼게 되면 처음에 일으켰던 그 마음은 점점 퇴색하고 어느새 온데간데 없어지게 됩니다. 뭔가를 하면서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재미가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느 순간 뭔가 허망하고 뭔가 깨림칙함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초심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초심을 잃은 데서 오는 뭔가 알 수 없는 불안감, 잘못됐다고 하는 자책 이런 것들이 일시적인 즐거움이나 재미를 덮어가리는 겁니다.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초심을 잃지 않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최종적으로 공부가 끝날 때까지는 항상 초심을 그대로 유지해야 됩니다.
초심 다음에 그 다음에 중간쯤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마음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최종적인 목적지에 이르기 전에는 늘 초심을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2% 3%만 부족해도 완성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부산에서 서울까지 가는데 양재동 톨게이트 직전에 역기로 세버리면 서울로 못 들어갑니다. 경기도로 빠지게 되고 엉뚱한 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2% 3%가 아주 작아 보이지만 그것은 전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의 과정 자체가 매 단계가 내가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될 전부입니다. 한 단계가 전부가 되고 또 한 단계가 전부가 되죠. 계단을 밟고 올라갈 때 한 걸음 한 걸음을 잘 밟아야 되는 것처럼 그 한 걸음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전부를 통해서 다음 걸음으로 올라가고 더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 걸음을 내딛는 마음이 바로 초심이어야만 쓰러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고 엉뚱한 데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걸음 내딛는데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고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뭘 하려고 했는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만큼 불행한 건 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초심이 전부다라고 하는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자잘한 것, 자잘구레한 것, 잡스러운 것 또는 다양한 취미생활 또는 나의 다양한 재주 이런 것들을 한 켠에 밀쳐둘 필요가 있습니다. 밀쳐둔다고 해서 썩거나 나중에 내 재주가 퇴색하지는 않습니다. 공부가 어느 정도 충분히 됐을 때 그 재주를 가지다 쓰거나 그 물건을 내가 다시 이렇게 보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공부가 됐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을 내 공부를 위한 자양분으로 삼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내 공부를 전해주는데 아주 유용한 도구나 방편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기 성리학자들이 말했던 완물상지 물건을 가지고 놀다 보면 이제 뜻을 잃는다.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초심을 잃게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지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아주 높은 경지에 오르고자 했으나 완물상지하는 바람에 바라지 않는 지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경지와 지경은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 내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에 따라서 달라진다. 하는 것을 말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승불하십시오.